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준 선인과의 대화, 의념은 선인들의 통신법이며 수련이란 탁기와의 싸움이다. 이 내용은 한국 선두계 여자 도인으로 불렸던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화영 선생은 살아계실 때 굉장한 영능력을 가진 분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선인들과 만나서 초혼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선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그러니까 수련을 하다가 스스로 깨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깨우치고 나니까 또 이런 능력이 발현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중에서 오늘은 허준 선인과의 대화 중에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허준 선인은 당연히 동의보감의 주인공이시죠. 문하영 선생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허준 선인, 저는 수련생들의 탔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허준 선인의 답변입니다. 탁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수련 중 의념으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수련은 의념을 강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므로 의념으로 하는 방법을 익히면 신선이 되었을 때 등급을 용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의념은 선인들의 통신 방법이자 선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수련이란 그 자체가 탁기를 없애 나가며 정기를 취하는 것이나 탁기란 없애도 항상 새로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탁기를 없애려는 수련도 좋으나 탁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련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세에서 수련 중인 인간으로서 탁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탁기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바. 두 번째는 탁기 속에서도 탁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탁기를 걸러 정기로 만드는 방법을 익히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수련장은 수련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놓고 공부를 하며 몸 또한 풀고 수련을 하므로 닦기가 항상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닦기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이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의념으로 노력하면서 수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련이란 탁기와의 싸움이며 이 탁기는 바로 자신이 쌓은 업과 앞으로 싸워야 할 업이 모여서 오는 것이므로 피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이 지더라도 맞아 싸우면서 지는 것은 나중에 후회는 없는 법입니다. 피하고 기권패를 당하면 나중에 복구할 기회는 금생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탁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곧 정신을 집중하여 즉 의념을 하여 자신의 단전에 천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정기가 축적되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전부 채우고 나면 탁기가 오더라도 주변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항상 몸이 쾌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기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기만 가지고 수련을 한다면 정기의 강화가 되지 않아 허약한 기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기와 더불어 기운을 구별하며 수련을 하면
탁기에 대한 저항력이 배양되어 자신도 모르게 강한 기운을 가진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탁기의 순기능을 익힌다면 역기능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정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기의 구별을 위한 것이며 마음의 기반이 다져진 후에는 어느 기운이든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문제집에서 정답과 오답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기운의 허시를 구별하고 내가 취해야 할 기운을 선별하며 이 기운을 이용하려는 의지는 갖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은 최초의 양기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탁기를 걸러 정기화하는 걸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운이든 자신을 통과하면 정기화되고 강력해져서 이 기운만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정기와 탁기가 절반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선계, 즉 상계는 정기로 구성된 것이며 하계는 탁기로 구성된 것입니다. 양계가 확연히 구별되는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기운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양계의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를 취하여 선인이 되는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련의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탁기와 정기가 혼합된 세계라고 볼 수 있죠. 50대 50이든 뭐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많든 적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운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도 뭐 사실 힘든 것과 좋은 것 반반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고락이 거의 반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바세계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고가 없고 낭만 있으면 사는 게 시들하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막상 계속 평탄한 삶만 지속된다면 사는 게 무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심 걱정은 좀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항해할 때 그냥 뭐 바람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살짝 바람이 불어서 살짝 살짝 흔들릴 때 그게 진짜 뭐 항해하는 맛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 반반인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막상 천상에 가면 복락만 누리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천인들이 다시 사바세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수행을 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뭐 천상도 등급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복력이 다해서 추락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해서 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힘든 일은 힘드네요. 힘든 일은 힘들죠.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일 보면 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정말 정말 힘들어요. 불 나는 거 보면 무섭죠. 참 지금은 화왕절의 시기라고 합니다. 불이 극성을 부리는 그게 인제 선천의 끝마무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제 후천으로 인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후천에 발을 딛고는 있겠죠. 그 경계에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도인은 "낡은 기운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당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또 말하는 것도 너무 좀 잔인하죠. 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생활의 본고지를 다 잃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상황인데.'라는 것을 인제 도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